수사기관과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이다. 그렇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지위를 부여하고 있죠.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 원수예요.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나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거나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경찰들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거라는 말이 있죠. 그래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기에 합법이라고 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요. 위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이 선관위나 국회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겠죠. 그럼 선관위나 국회가 그래요. 나라에 혼란을 일으키면 혹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 있어요. 국회라 해서 어떠한 행위가 또 용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국회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을 남발한 일이 있었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래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상계엄 선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부 소속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위헌적인 일을 저지르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국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선거가 중요한 거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성 불가침 지역은 아닌 거죠.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거나 그러면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40%에 육박한다. 최근에 그래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한국갤럽이죠. 전체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 팽팽하게 나오죠. 한번 지역별로 볼게요. 서울은 33, 국민의힘이 40이에요. 서울에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어떤가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예전에도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분열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게 나가니까 어떤가요? 좌파와 대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어떤가요? 서울에서 지지율이 40%가 나와버리죠. 혹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파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장을 뚜렷이하면 오히려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경상도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나요?
실제로 보면 12월 20일자의 조사를 보면 우파가 40%, 좌파가 22%라 하죠. 나머지는 이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고 우파가 2배로 많죠.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파 인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파 색깔을 뚜렷이 하면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최근 한 뭐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한 그래요 20년 단위를 보면 팽팽하게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가요? 한때 뭐 중도가 유명했죠. 예를 들어서 우파 정당 같으면 좌파 견해를 섞어야 된다. 우파 인사들이 배로 많은 상황에서 좌파 견해를 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파 인사들이 이제 우파 정당이라 생각 안 하고 선거를 안 하는 이들도 있겠죠. 또한 좌파 견해를 받아들여서 좌파의 뜻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인사들이 더 선명한 좌파 정당을 찍지 우파 정당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보다 배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 지지율이 그렇잖아요. 세게 나가니까 과거에 비해서 서울에서 이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인천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지만 한국갤럽에서 보면 그래요. 더 세게 나가면 더 올라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나간다기보다는 보다 더 입장을 뚜렷이 하고 또 이상한 또 좌파 견해를 받아들여서 좌파 정당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는 보면 33대 31 뭐 오차라는 게 있으니까 팽팽한 거죠. 광주, 전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9, 국민의힘 10, 조국혁신당 15 그래요. 한 20년간 선거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죠. 대구, 경북은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힘 52, 조국혁신당 7%. 국민의힘이 압도하죠.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8, 조국혁신당 5.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보다 더 많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어떤가요? 역시 우파 초강세 지역이죠. 근데 오히려 그래요. 좌파가 더 강한 것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에도 선거 보면 그렇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이 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늘.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항상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초강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인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역시 초강세라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서울보다도 더 낮고 좌파가 더 센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가요?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이 작용화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게 나온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이 약하다 생각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선거를 하면 역시 초강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낮게 나온다. 그렇게 분석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요. 30대를 보면, 20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2. 30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7. 그래요. 40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22예요.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50대가 46, 국민의힘이 26. 압도하고 있죠. 반면에 60대, 70대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높죠. 직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자영업에서는 자영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팽팽하고, 기능 노무 서비스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그래요. 사무 관리에서는 주로 회사원들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죠. 사무관리 쪽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업주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압도하죠. 그래요. 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 선호하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여론이라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이 초강세 지역임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더 낫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반영하면 그래요. 이미 정당 지지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넘어섰어요. 한국갤럽이죠.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너텍 시스템즈에서 한 거,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정당 지지도,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앞서죠. 국민의힘이 40%, 더불어민주당이 36%예요. 조국정당까지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팽팽한 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치면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보면 어떤가요? 국민의힘이 앞섰다는 거예요. 서울은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이 30. 서울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이미 앞서버렸죠. 경기권에서는 어떤가요? 팽팽하죠. 충청권 어떤가요? 국민의힘이 42, 더불어민주당이 35.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이제 서울처럼 경기권이나 충청권이 안 나오죠. 좀 미래형이라 보면 되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전라도에서는 앞서긴 하는데 30, 국민의힘 30, 생각보다 높게 나오죠. 경북권 50, 경남권이 44, 여전히 압도하긴 하는데 어떤가요?
서울하고 비슷하죠. 초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파 초강세 지역이죠. 서울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요.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여론조사에 조작이 많다니까 질문의 내용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질문의 내용은 어떤가요?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매우 지지, 어느 정도 지지, 거의 지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잘 모름. 질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죠.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여기에 뭐 특별히 이상은 없잖아요. 매우 지지, 서울 30, 전국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매우 지지 34%, 어느 정도 지지 8.4%, 합치면 42%가 넘죠. 거의 지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54%죠. 서울은 어떤가요? 매우 지지 35, 어느 정도 지지 9.2, 한 44% 되죠. 거의 지지 않음, 전혀 지지 않음 한 51% 되죠. 44대 한 52. 좀 있으면 또 이제 더 바뀌겠죠.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4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기권 어떤가요? 매우 지지 32, 어느 정도 지지 7, 한 40% 나오죠. 그래요. 전라도 이제 좌파 강세 지역으로 불리죠. 매우 지지 29, 어느 정도 지지 7, 36, 전혀 지지 않음 60%. 탄핵과 연관된 건데 전라도 지역에서 제법 높게 나온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제법 높게 나온다. 제법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선거 결과는 다르더라도. 탄핵이 이제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거나 또 이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한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반사격으로 호남권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뭔가요? 공화국에 대한 반란이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한이 없는데 행정부를 장악하려 하거나 또 행정부 소속 공직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다 반란행위인 거예요. 공화국에 대한. 그건 또 우파와 좌파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힘 지지가 높게 나오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거를 하면 설사 더불어민주당을 찍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남권이 많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간 보면 경남권을 보면 44%, 서울하고 또 큰 차이 나지 않죠. 우파 초강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지지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국민의 지지율은 50%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우파의 뜻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면. 지지율과 무관하게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나 검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하며 논란이 많은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할 권한 같은 것은 없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충성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란 세력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요. 공화국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제 우파와 좌파를 떠나서 공화국에 대한 반란이라는 거예요. 공화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그래요. 충성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글을 쓴이는 국민의 지지율이 이제 머지않아 50%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요? 일단 우파 인사가 좌파 인사보다 2배가 많아요. 우파 인사들 거의 전부 해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전부라도 마찬가지겠죠. 공화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것을 부정하는 게 공화국이잖아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인사들은 결국은 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된다. 우파 인사들이 훨씬 많다. 배로 많다. 아직 입장을 정한 이들 우파나 좌파로 아직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이들은 어떨까요? 그래도 공화국에 대한 반란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니는 좀 시간이 흐르면 50%를 돌파할 것이다. 이미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했죠. 또 많은 공직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이 좌파 인사들 빼고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출된 대통령에게 충성해야지. 공화국에서. 볼까요? 10월 5일자 기사죠. 어, 1000명 이상의 경찰을 이제 동원할 것이다. 공문을 보냈다 하죠. 흉악범, 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형사를 포함한 사실상 경찰 주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1000명을 동원해서 돌격 앞으로 했다. 그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2,000명에게 명령을 내렸다. 2,000명이 그자의 뜻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는 거예요.
경찰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우파 인사가 있고 좌파 인사가 있고, 공화국을 수호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가요? 1000명을 동원한다. 그러면 또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가 있죠. 경호처와 충돌을 하고, 그러면 공권력이 무너지고, 또 좌파 인사와 우파 인사가 또 한판 붙고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반란죄로 처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반란 세력에 불과할 따릅니다. 한 지방 법원 판사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수사기관 몇몇과 판사 몇몇이 작당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기관과 권위를 지닌 판사들이 판결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반란 사태를 예견하지 않고 법이 만들어졌죠. 공수처가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하고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또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해요. 명백한 반란인데 경찰 동원해서 이제 체포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또 그게 옳은 일인가,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몇몇 수사기관과 판사가 협잡만 하면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를 견제하는 일이 당연한 말이다. 그거 당연한 말이죠.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체포하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닌 거죠. 판사의 개인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하면 법원을 대표하는 집단이나 대표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어떤 제도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그래요. 위헌적인 거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체포영장도 아무 기관이나 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할 영장을 그래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판사 개인의 견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가 왜 명시되지 않았을까? 법을 제정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반란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그렇죠. 누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행정부를 장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혹은 행정부 소속 공직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절차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하고 있고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또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 헌법의 뜻을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행정부 소속인 경찰이나 검사가 논란이 많고 결정되지 않은 사건에 직접 나서며 선출된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에 충성하는 일은 명백한 반란이다. 그렇죠. 1000명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1000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반란 행위에 가담시키는 일이잖아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그러면 그 1000명은 과연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돌격하겠냐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충성하고자 하는 경찰 역시 공직자인데 그런 공직자가 대부분의 경찰들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경찰들은 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